산재 가입 안 했으면 호구될 뻔한 이야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근로기준법이 복잡해서 근로자들한테 신고당해 노동청에 한두 번씩은 다녀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고용하는 일용직 산재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겸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저는 역시 가장 민감한 게 안전입니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말해도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대충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 이패동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도급 계약서를 쓰고 반장님한테 하청을 줬습니다. 반장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을 소개받아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자는 면도칼로 창호 실리콘 제거를 하던 중에 손을 베었습니다. 당일 응급조치 후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비용 7만 원을 청구해서 인력사무실에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반장님이요. 사고 후 4일간 현장에서 더 근무를 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반장님과 아침에 픽업 문제로 언쟁이 있고 그리고 그 근로자는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손에 마비가 와서 치료해야 한다고 공상 처리하자고 하면서 반장님한테 2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산재가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행정센터에 무허가 철거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다가 사고 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업무 보고를 받고 산재 처리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반장님한테 산재 처리를 하자고 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원청이기 때문에 직접 병원을 방문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원했던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치료 잘 받으시고요. 예. 산재 접수할 테니까. 예. 예. 저 손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손요? 예. 여기 지금 수술하고요. 예. 꼬매가지고 예. 여기 아침 저녁으로 드레싱하고 여기 마비가 왔어요. 이쪽에 신경이 손상됐대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저한테 이쪽보다 이쪽은 그래도 잡으니까 이쪽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저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항상 이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맞고 이제 제가 웬만하면 참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찾기 힘들면 여기다 진통제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여튼 치료 잘 하시고. 예, 오늘 23일 이거 3일에 한 번씩 걸어요. 알겠습니다. 예. 내가 산재 접수해드릴 테니까. 예. 예. 자, 하여튼 몸들이 잘 하세요. 예. 네, 가겠습니다. 예. 네. 재활보상. 네. 영상 그냥 끝나면 좀 아쉽죠?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공부해야지요. 건설업은 현장별로 사업장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가 적용이 됩니다. 현장 관리 번호를 발급받아 이 번호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는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상 합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산재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공상 합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재 처리는 회사의 불이익이 클 것이다. 자동차처럼
뭐 보험료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PQ 입찰 참가 사전 심사가 옛날에는 제한을 좀 받았었는데 2019년부터 사망사고 기준으로 산재 발생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자는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업자가 산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에서 필요한 요양급여, 근무를 못한 휴업급여 약 한 일당의 70%죠. 장애가 남아있을 때는 장애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산재는 근로자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칼을 거꾸로 들었든 옳게 들었든 뒤집어 들었든 그런 거 과실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줍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사업주의 과실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근로자가 이 다음에 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일용직도 산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면서 오늘 유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